안녕하세요. 이영걸입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를 갖는다는 거 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 형성까지 66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21일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몸이 반사적으로 그 일을 실천하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좀 귀찮아도 한 2달 정도 매일 반복을 하면 나의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떠세요? 하루 30분 이상 책 읽기 혹은 1시간 이상 운동하기. 좀 귀찮아도 눈 딱 감고 66일만 매일 반복하면 평생 나의 습관이 새로 생긴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시죠? 자, 그럼 강연 백도시 오늘 첫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영화 서편제의 소리꾼으로, 연극 연출자로, 시나리오 작가로 다재다능한 예술인인 배우 김명곤 씨. 대학 시절 우연한 기회에 접한 연극과 판소리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뭐든지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빠져드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잠깐 해봤지만 연극을 하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연극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는 어느 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새롭게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봉사의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계집 좋아하는 헛개비야. 해야 할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자신의 꿈인 배우로 돌아오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원 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정말 커다란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미쳐야 산다. 배우 김명곤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곤입니다. 제 소개 영상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제가 좀 헷갈리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서편제의 소리꾼으로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국립극장장으로, 또 어떤 분은 문화부 장관으로, 배우로, 연출가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는데 한 5살 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는 8명이 단칸새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정말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도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그 가곡이라든가 이태리 민요라든가 오페라 아리아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아버님은 지방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다니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서울 사대를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 사대가 장학금이 제일 싸네요. 그래가지고 첫 달 하숙비하고 첫 학비만 아버지한테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 고학생이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문학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가 나하고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4대 연극반이 연극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연출이 연습을 시키다가 배우가 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야, 너 이리 좀 나와. 나갔더니 대본을 툭 주면서 야, 이거 좀 대신 읽어줘. 그래서 난생 처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대본을 떠듬떠듬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읽네? 너 내일부터 계속 나와라. 그래가지고 엉격결에 4대 연극반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녁에 라면을 줍니다. 둘째는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문학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예술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들은 다 연극반에 모여 있어요. 그래 저도 모르게 연극에 푹 빠져서 미친 듯이 연극에 이제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연극 반장을 하고 반장을 하면서 이제는 뭐 배우만 한 게 아니고 조연출도 해야죠. 또 뭐 학생회에 가가지고 연극반 예산도 따와야 되죠. 스텝 일도 해야 되죠. 뭐 아주 굳은 일에서부터 회장 일까지 다 하는 생활을 대학 시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연극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졸업을 하고서 잡지사 기자 1년, 또 여고 독일어 교사 1년 이렇게 하다가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연극을 하고 싶어서요. 막 우울증이 생기고 위병이 생길 정도로 연극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다 그만두고 이제 가난한 연극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온 것은 아주 혹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할 때는 연극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작품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지 않으셨고 제가 그렇게 예술을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를 하셨는데 그 이해를 한 결과 어머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게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불효자로서 너무너무 죄송스럽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제 초창기 영화는 이장호 감독님하고 바보선언이라든가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임권택 감독님하고 만나면서 서편제라는 영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양 문학과 서양 음악의 아주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읍의 조그마한 국악원에 친구 따라서 놀러 갔는데 하얀 모시 한복을 입은 여자 선생님이 한옥 정자 위에서 북을 앞에 놓고 댕기머리를 딴 초등학교 소녀 한 서너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북을 치면서 한 대목을 하면 애들이 따라하고 선생님이 따라하면 또 따라하고 저는 그 모습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가. 제 친구도 그 당시에 영문학을 하던 영문학도였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판소리를 배우는데 음치에다 박치였어요. 그래가지고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우는데 그때 그 배운 대목이 춘향가 중에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월매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월매가 남원 48면 중에 나의 소문을 못 들었나. 남원 군이 48면이 있는데 그 많은 동네에서 내 소문을 못 들었냐 하고서 이제 이몽룡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48면 중에를 또 틀리고 선생님이 다시 하면 또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음이 틀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 48번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판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레코드를 듣고 어떻게 하면 판소리를 배울까 하고 자나깨나 궁리를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단성사 앞을 가는데 옆에 박초월 국악학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첫 달 수업료를 학원비를 내주고 제가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박초월 명창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여류명창으로 인간문화재로 아주 날리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가르쳐요. 처음에 아주 쉬운 진도아리랑을 가르칩니다. 아리랑 스리랑 하면 제가 이제 따라서 합니다. 근데 제가 따라서 부르니까 옆에 앉은 막 여자 학원생들 아줌마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깔깔거리고 웃으시면서 이 사람은 판소리를 소프라노로 하네. 제가 완전히 이태리 벨칸토 창법으로 판소리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배우는데 제가 노래할 때마다 옆에서 학원생들이 막 웃어요. 이상하게 노래 부른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배웠던 서양 음악의 창법을 판소리 창법으로 바꾸는데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 점점 빠져들고 미쳐서 길을 가도 판소리를 흥얼거리고 어디 산에만 있으면 사람들만 없는 곳이면 올라가서 판소리 혼자서 막 악을 쓰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판소리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북치고 노래 연습을 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대요. 저기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개 아드님이 무당되려고 저러나요? 아무튼 주변에서는 절더러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저만 보면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데 저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남 모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이제 졸업을 할 때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어느 날 절더러 차를 한잔 하자고 하더니 조용히 물어봅니다. 김명훈 씨,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 같은 불후의 명작을 하나 남기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를 아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꿈 깨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못 깨고 있는 한심한 꿈돌입니다. 어쨌든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살다 보는데 마침 서편제라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임권택 감독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김명훈 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주인공을 하면 내가 이 영화를 할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협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고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서편제는 흥행으로 한 영화가 아니고 예술 영화를 만들자. 아주 적은 돈으로 해서 해외 영화제나 나가봅시다 하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영화가 흥행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촬영하는 중에 저한테 걱정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무 관객이 안 오면 제작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감독님 2만 명은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전국에 있는 국악과 학생들하고요. 판소리 동호회, 국악 동호회 전부 연락해서 오게 하면 한 2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대박을 쳤죠. 그 당시에는 전국 극장 집계가 안 된 때라 개봉관에서 얼마가 들었느냐로 그 해의 흥행을 이렇게 점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성사라는 극장 개봉관에서 한 10만 명이 들면 아주 평균작, 20만 명이 들면 흥행에 성공했다. 30만 명이 들면 그 해의 최고 흥행이다 하는 평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던 판소리 영화가 30만이 넘었어요. 40만이 넘었어요. 5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온 언론이, 온 방송이 앞으로는 60만을 넘길 것이냐. 드디어 60만 넘겼다.
70만 원 넘길 것이냐, 80만 원,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100만 원 넘길 거냐? 100만 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서편제 신드롬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마도 지금 전국적으로 집계가 됐다면은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관객 흥행이 됐겠죠. 어쨌든 저는 서편제를 한 이후로 이제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많은 활동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화와 연극을 오가면서 여전히 가난한 연극 극단의 대표로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국립극장장이라는 또 직책을 맡을 기회가 오게 됩니다. 제가 국립극장에서 창극 연출을 한 2편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언젠가 내가 국립극장을 좀 개혁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신문에 보니까 극장장 공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뜻밖에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로서 국가기관을 개혁하는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을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극장 이름 바꾸기였습니다. 그때는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극장 소극장, 이렇게 극장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극장 이름을 바꾸자고 하니까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인터넷 공모도 하고 계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해오름 극장, 달오름 극장, 벼로름 극장이라는 이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또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립극장이 하나씩 이렇게 면모를 쇄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기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A 등급, B, C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을 받게 됐는데, 계속 A 학점을 받다 보니까 성과급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기관장하고 연봉이 똑같았는데 한 5년이 되고 6년째가 되니까 제 연봉이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전국 공무원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대통령, 2등이 국무총리, 3등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을 하고서 저는 연극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12월 31일 날 끝나고 1월 3일부터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아리랑 극단이라는 단원 극단의 연출가로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장관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국립극장장 일을 잘한 그런 이런 평가를 보고서 뽑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장관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성격이 제가 좋아하는 일 또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일, 이것은 앞뒤를 안 가리고 막 빠져드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학을 좋아했을 때도 문학에 정신없이 빠져들었고요. 음악을 좋아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오페라 아리아밖에 없다는 듯이 좋아하다가, 또 판소리를 좋아할 때는 완전히 이 세상에 판소리만 있다는 듯이 이렇게 빠져들고, 연극에 미쳤을 때는 또 연극만이 내 세상인 것처럼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립극장장으로서 또 경영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문화부가 관장하는 많은 업무들, 그리고 국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안목이 넓어지고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역시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자그마한 소극장에서 2인극 연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젊은 배우들하고 밀키웨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하는데, 그때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장관 껍데기 벗어던지고 다시 광대로. 예. 그러고서 제가 KBS의 대왕세종, 또 각시탈,
또 지금은 왕의 얼굴까지 방송 쪽에서는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또 영화 쪽으로는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리고 명량 여기에 출연을 했고 꾸준히 현장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극영화과의 젊은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연극 만들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극장장이다, 장관이다, 이런 꿈을 제가 평소에 꾸었다라면 아마 지금은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의 꿈은 장관도 아니었고 극장장도 아니었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스타도 아니었고 정말 프로의 명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여전히 지금도 제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정말 이루지 못하고 아마 평생 이루지 못하고 죽을 그런 꿈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과 함께 평생을 놀았고 그 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놀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전히 꿈을 잃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서 그 꿈과 함께 놀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놀다의 영어는 바로 플레이입니다. 플레이어가 되자. 인생의 플레이어가 되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온 수많은 무대 경험 때문에 네. 이 자리가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너무 네.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시고 네. 너무 이렇게 반응도 좋아하셔서 굉장히 즐겁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오고 지켜오고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좌절도 있었고 네. 절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꿈에 대한 저의 열망이라고 할까? 네. 그것이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도 피어오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자꾸 퇴색할 때마다 꿈을 꺼내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 입력을 시킵니다. 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그게 연극이든 영화든 뭐 뮤지컬이든 언젠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강연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일어나시죠. 예. 예, 서울 중광초등학교 교장 윤경동입니다. 예. 예, 저는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진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재능, 특기, 적성을 어렸을 적부터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고 그렇게 진로 교육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음껏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학생들하고 함께 놀 수 있을 때.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논다고 할 때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함께 어울려서 놀다 보면 놀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길러지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춤을 추고 놀든 아무튼 게임을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아이들의 적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제공해 주면 그 끼가 네.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영곤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껏 이어온 꿈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잘 간직하고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접공 출신 대학 교수 유영만.